사실 뭐 파킨슨병은 뭐 저도 걸릴 수가 있고 대통령도 걸릴 수가 있고 집약의 원인을 잘 모르는 포기하는 질환 중에 하나다. 현대의학이나 또 현대 한의학이 명확한 어떤 치료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지금 문제점이다. 안녕하십니까. 박종TV의 서울한의원 원장 박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참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환자들을 둔 가정에서는 더 힘들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그 치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치매하고 더불어서 2대 그 퇴행성 질환,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오늘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내박사 박종의 파킨슨병 이야기라는 책을 올해 8월 달에 출간을 했는데요. 사실 파킨슨병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책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환자와 보호자들이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충을 많이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나하나 좀 목차와 체계를 세워서 제가 파킨슨병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의사 그 제임스 파킨슨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한 질병이기 때문에 파킨슨병이라고 불리는데요.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유명 인사들도 역시 파킨슨병으로 좀 알려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2년 그 혈관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94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역시 파킨슨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파킨슨병은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가 되면서 이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72만 명 이상이 걸려 있고 파킨슨병도 10만 명이면 단일 질환으로는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데 간혹 젊은 층에서도 파킨슨병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 우리 환자 중에도 지금 30대 중반 정도인데 지금 파킨슨병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파킨슨병은 뭐 저도 걸릴 수가 있고 대통령도 걸릴 수가 있고 뭐 보통 사람들도 걸릴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치매 초기 또는 파킨슨병 초기까지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파킨슨병 걸린 사람을 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낙인을 찍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뭐랄까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전, 떨림 증상이죠. 그러니까 손이 이제 안정시에 막 손이 이렇게 떨리고 손을 떨더라도 이 파킨슨병은 한쪽만 떨리는 특징이 있어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그 다음에는 강직,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좀 뻣뻣해지는 증상.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뻣뻣해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동증이라고 해서 이제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지.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즐겁고 유쾌한 호르몬, 즉 쾌락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돼서 오는 게 파킨슨병인데. 이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이 근육을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 근육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떨리게 되고 또 관절도 강직이 오게 되고 또 행동도 이제 느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파킨슨 병이 있고 또 파킨슨 증후군이 있어요. 이 파킨슨 증후군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증상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1차적인 원인으로 특발성 파킨슨병,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파킨슨병이 있고 특발성이라는 건 또 원인을 확실히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파킨슨병. 현대의학이나 또 현대 한의학이
명확한 어떤 치료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지금 문제점이다. 그래서 완치가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포기하는 질환 중에 하나다. 이제 포기한다기보다는 방법이 없는 질환이다. 그래서 뭐 큰 병원에 가도 사실은 뚜렷한 어떤 진단 후에 뚜렷한 치료법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상당히 좀 실망감을 아는 채 저희 병원에 좀 많이 오시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한의학과 서양학을 다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한의학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이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하나로 규명해서 처방을 내리고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한의학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변증 논치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 하나하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로 지나더라도 환자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처방을 정상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의 그 범위는 좀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유중풍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유자라는 게 비슷하다는 뜻이죠. 뇌졸중, 중풍하고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손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전부터 이 유중풍이라는 표현으로 역시 오래전부터 문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적 의미에서는 파킨슨병을 지칭한 게 아닌가. 결국은 이 파킨슨병도 예전에도 이런 환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유중풍의 범위 내에서 이제 정상이라든지 처방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상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으로는 그래도 이 한의학과 서양학이 같이 힘을 합쳐서 치료할 때 치료의 그 억제 효과가 그냥 하나씩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좀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우선 그 지난번에 치매 쪽으로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파킨슨병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유익한 자료들, 특히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둔 가족들, 보호자들이 참조하면 좋을 내용들을 쭉쭉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되실 때 보시고 또 간병하느라고 힘들 때 잠시 짬을 내서 보시면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